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. 진 교수께서 지난 시간에 거의 출마가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이제 출마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. 이건 아마 예.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실 겁니다. 이거 해외 직구 문제. 그러니까요. 왜 하고 많은 주제 중에서 이 주제를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? 저는 근데 이번에 참 괜찮았다고 봐요. 어.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? 예. 그런데 성태용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와가지고 성태훈 실장입니다.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. 아. 그리고 사실은 뭡니까 안전성만 보고 편의성을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과를 했거든요. 예. 이런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. 이게 대책 발표한 지 딱 3일 만에 이거 나왔거든요. 이런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모양이 참 좋았던 게 여기서 한동훈, 그다음에 유승민, 또 나경원이 비판했던. 그러게요. 한국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딱 받아. 이게 정상적인 당. 심지어는 야당도 호응을 했어요. 이게 당정 관계라는 거예요. 이게 제대로 된 당정 관계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. 아니 선거 때 진작 이렇게 써봐. 선거 때 진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지지 네. 않았을 거다. 그래서 저는 당정 관계가 정상화되는 아주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약속했잖아요. 당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겠다. 예. 라고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교수님, 전당대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.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. 아.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됩니다. 이게 예. 안 되면 힘들어요. 그러니까요. 어차피 당과 정은 갈등이 있으면서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. 예.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양편에서 자제가 필요해요. 양편에서 다 자제가 필요합니다. 예. 그러니까 당정 간의 갈등은 뭐 힘겨루기가 아니거든요. 힘겨루기가 아니고 무슨 경마장 중계하듯이 막 중계할 만한 뭐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. 스포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 설정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. 해외 직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딱 비판하고 나서 일단은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. 하지만은 그 갈등을 갖다 수습할 때는 정부한테 제안을 하는 식으로 더 좋은 안을 제안하는 식으로 그럼 정부가 그걸 딱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윈윈이잖아요. 아하. 이런 것들이 생산적인 모습이고 이런 식의 관계 설정이 돼야지. 돼야지 됩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 그래서 무작정 선을 긋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. 능사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적인 당정 관계라는 거죠. 예. 이번처럼 제가 볼 때는 이 방송 또 듣는 분 중에 특히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아마도 그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하실 겁니다. 예.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다 공격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. 민주당에서 하는 짓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건 한번 해볼 만한 논쟁이거든요. 예.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.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.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같이 나가야 된다. 는 말이에요. 그다음에 정부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문제다라고 딱 지적을 하고 맞는 지적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거기다 쓸데없는 말을 좀 덧붙였어요. 그게 뭐냐면 함께 세심하게 명찰 추호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. 그래서 처신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. 이거. 여당 중진이면 나경원 전 의원을 공개했을까요? 나경원에 다음에 유승민에다가 거기다 또 누구예요? 또 진짜 겨냥하고 싶은 사람은 한동훈인 거지. 한동훈이군요. 네. 이렇게 했는데 요 말만 안 했어도 왜냐면 처신이 뭐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을 받습니다. 반격을 받죠. 아니 의견의 제시를 왜 처신이라고 부르느냐. 그러면 처신하게해서 의견 제시도 하지 말란 얘기냐. 당장 그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에 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. 할 얘기예요. 하나의 견해가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뒷부분을 갖다 쓸데없이 덧붙인 겁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통 크게 받았던데요? 물론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. 그런데 만약에 시민의 선택권을 꼭 제한해야 된다면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매우 정교해야 하고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. 그랬느냐? 안 그랬다.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은 생산적이라고. 근데 이제 그 밑에는 또 신경전들이 깔려 있죠. 신경전 깔려 있지만
그래서 이걸 정책 논쟁으로 가져가야지. 옆에서 또 너 왜 또 우리 위원장을 씹어, 또 왜 너는 또 뭐 네가 뭐 벌써부터 대선 홍보하려고 해, 뭐 예.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.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식이잖아요. 그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통치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식으로 당에서 사실 그거 자체가 그 국정을 도와주는 양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좀 그 당권 주자들이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뭐 윤 대통령 인기가 없으니까 선을 긋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정이 함께 생산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싸움도 하더라도 그것이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정말 생산적인 정책적인 논쟁이 될 수 있게끔 끌고 가는 예. 것. 그것도 사실은 대선 주자로서의 면모에 속해요. 국민들이 그걸 볼 겁니다 아마.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상대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아니다. 결과를 갖다 얼마나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결과를 얼마나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. 이게 지도자감이거든요. 예. 그런 거죠. 설사 자기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게 좋은 의견이면 더 받아주고 그렇죠. 오히려 또 추진력 있게 그걸 전개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인정받을 수도 그렇죠. 있다. 그러니까 이준석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죠. 이준석 예. 사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. 상대가 옳은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도자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적인 당정 관계라는 거죠. 예. 이번처럼 정해서 좀 급하게 나간 거잖아요. 브레이크 딱 걸고 잠깐 쉬었다 가자. 두 번째가 또 65세 그 면허 예. 그 조건부 면허제 이런 것들도 지금 65세 이상은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조건부 면허제라는 것은 아예 그 못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또는 국민의 권리를 갖다 제한하는 법이거든요. 이해는 가요. 왜냐하면 그 노년들의 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.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잖아요. 그 65세라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요. 어떤 사람에 따라 노화의 정도라든지 예. 예컨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게 뭐 젊을 때는 이게 빠르지만은 나이가 들면 되지만 예. 늘어지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또 빨리 든 사람들 저보다 더 빠른 분들 많아요. 그 아래 사람들 그렇게 늙지 않았는데도 느린 사람들도 있고 네. 이런 문제인데 이걸 갖다 딱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말을 잘했어요. 첫째는 뭐냐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최소한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제한할 때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. 예. 이런 방식으로 다시 짜라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당에서 그걸 정부에서 그걸 또 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게 정말 생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당정 관계 아니겠습니까?